그 메디컬 디렉터를 하다가 이제 대표가 되셨는데 네.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이게 역할도 굉장히 다를 것 같고 네. 그 자리가 가지는 무게감도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. 네네. 그 아무래도 메디컬 디렉터 뭐 아마 대부분 회사들이 비슷하겠지만 뭐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메디컬 디렉터는 거의 개인 단위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팀이라고 해봤자 소규모 팀을 운영하고 오히려 뭐 예를 들면 뭐 CEO나 아니면 C 레벨들 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전문성을 이제 발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그다음에 뭐 그래도 기존에 갖고 있던 전문성을 활용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어떻게 좀 전개를 해나갈지의 방향성이 좀 명확했던 편이라면 이게 뭔가 오피스를 운영하는 이제 역할을 맡게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분야를 좀 새롭게 배워가면서 네. 해야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. 뭔가 관리자이자 네, 경영자이신 맞습니다. 거잖아요, 이제. 그럼 뭐 재무부터 시작해서 인사, 노무, 마케팅, 뭐, 네.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회사 위치를 어디 할 거고 뭐 임대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자잘한 거 신경 쓸 게 많고 왜 초기 스타트업 때 그 얘기하잖아요. 대표가 하는 일은 개발 말고 다 한다고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분리수거 이런 거 얘기할 정도로 이게 확실히 해야 될 일들의 어떤 스펙트럼이 넓고요. 네.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제 개인의 어떤 KPI가 아니라 이 팀의 KPI,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사의 KPI가 곧 제 KPI다 보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시장의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제 이슈들이 그냥 훅훅 치고 들어오는 거죠.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이.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제가 계획을 짜서 이렇게 잘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쭉쭉쭉쭉 했었다면 이제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하고 싸워가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심적인 부담이 그게 뭐냐면 그 바둑도 옆에서 훈수 두면 훈수 두면 다 보여요. 훈수 두면 길이 다 보이는데 막상 이제 직접 하려면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그냥 자문해주고 뭔가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고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뭐 자기가 뭐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책임을 받는데 이 CEO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뭐 이게 아시다시피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정답이 없는 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가장 좀 어려운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매출이라는 부분을 손을 대기 시작하는 순간, 그러니까 뭐 매출 당연히 누구나 올랐으면 좋겠죠. 근데 그게 뭐 말씀하신 시장 환경이라든지 또 예상하지 못한 데서 뭐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. 그거를 어떻게 항상 잘 관리하고 전략을 짤 것이냐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. 지금 눔 코리아의 대표이시고 또 눔 재팬의 대표이시기도 하잖아요. 맞습니다. 어떻게 다른가요? 한국이랑 어디가 더 커요? 지금 약간 팀이 갖고 있는 강점이 좀 다른데요.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좀 B2B를 많이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좀 규모가 소규모긴 했는데 이제 기업 임직원 건강관리 모델이 일본에서는 나름 워킹을 해요. 그 비용이 생각보다 비용을 쳐줍니다. 그러니까 단가가 꽤 세서. 에임메드랑 비슷한 모델이네요. 그러니까. 근데 에임메드는 그래도 좀 큰 뭐 보험사들 상대를 많이 하시잖아요. 아니 기업도 하시고. 기업도 하잖아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뭐 워낙 또 일본은 이제 강소기업이라고 그러죠. 좀 중소기업인데 굉장히 매출도 잘 내고 파워풀한 뭐 1,000명 미만의 그런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뭐 이제 특별보건지도라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관리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고 비용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받는 모델이 나름 잘 성장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가 최근에 이제 그 소비자 시장으로 저희가 좀 더 확장을 하는 단계고요.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소비자 시장에 되게 조기에 테스팅을 많이 하고 특히 저희 뭐 이제 그로스 마케팅 기법이나 이런 뭐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통한 어떤 퍼포먼스 기반의 마케팅 기법을 꽤 일찍 시작을 했었다 보니까요. 뭐 그런 쪽에 좀 경험치가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양쪽 시장의 예를 들면 뭐 규모나 이런 거를 보면 일본이 아무래도 시장 규모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매출도 실제 더 많이 나는 쪽인가요? 일본 쪽이 아무래도 좀 더 매출이 많은 편이고요. 대신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한국하고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게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을 쓰더라는 거죠. 직원들의 건강 관리에. 일본의 그 보험 체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? 그게? 보험 체계도 그렇고요. 이게 이 특별 건강 지도라는 게 그냥 특별 건강 지도하고 특별 이제 그 건강 검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.
그러니까 일본 회사들이 의외로 우리나라처럼 막 다 국가에서 강제로 검진을 시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검진율을 높여서 네.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는 측면이고요. 그 기업 고객 네. 입장은 그러면 그냥 직원들에게 그냥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눈물을 네. 쓰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렇지만 단순 복지로만 보기에는 네. 이게 이제 그 보험 체계랑도 좀 엮여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한 군데 뭐 건강보험공단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각 현이죠. 현별로 지역 건강보험 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. 유니언이라는 표현을 써서요. 네.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가 많이 발달해 있는 형태고 네. 각 지방별로 그 지방을 먹여 살리는 기업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임직원들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그러니까 뭐 이런 특별 건강 그러니까 특별 보건 지도를 잘 하면 네. 그 건보료를 이제 깎아주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제공 안 하면 오히려 그 건강보험료 부담을 높여버리는 식의 네. 당근 채찍을 좀 다 활용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. 약간 미국이랑 좀 비슷하네요. 네, 그러니까. 비슷하고요. 네. 그 이유가 정부 입장에서 또는 이런 이 보험 조합 입장에서는 이 직장인들이 은퇴하는 순간, 그러니까 직장인이 되기 전, 그러니까 미성년자이거나 또는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셔가지고 노인이 되는 순간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다 부담을 하는 모델인데 네. 문제는 직장인일 때부터 건강관리를 시켜놔야 나중에 고령자가 됐을 때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갔고요. 다만 이것도 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. 이 관련된 법안이 통과된 거는 2008년도였고요. 네. 지금 10년 되니까 이제 조금 뭐 확장되는 분위기이고요. 저희가 조금 특수했던 게 원래 이 특별보건지도는 뭐 전화나 아니면 직접 방문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가 이제 모바일로 한번 요거를 제공하는 게 어느 정도 지금 궤도에 올랐고요. 네. 다만 이것도 이제 성장세가 그렇게 중소기업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 성장의 속도가 한계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J커브를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하게는 성장을 하는데 J커브를 그리기에는 이게 굉장히 공수가 많이 드는 구조여서 네. 그럼 우리가 B2C를 좀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식의 전략을 네. 취하고 있는 네. 상황입니다. 그 한국에는 그 모델이 통하지 않는 아직까지는 안 통하는 모델이고 네. 한국은 B2C에 집중을 하고 네. 계시다는 말씀이시죠. 왜냐하면 네. 기업 입장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이 보험자 역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근데 한국은 어제 건강보험공단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뭐 건보료만 잘 내면 이제 책임을 다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네. 사실 동인이 좀 약합니다. 네. 그래서 뭐 최근에 복지부에서 뭐 비만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뭐 건강 친화 기업 인증을 하겠다. 네. 그러니까 저는 그 컨셉 자체는 상당히 동의를 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게 기업에서 얼마만큼 구체적인 비용을 쓸 수 있을 거냐를 네. 그러니까 현재도 이제 주는 기업들이 이제 기업 임직원 건강검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에이메드가 이제 그런 걸 대행을 하고 이제 뭐 수수료를 취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이냐면 그냥 검진을 하고 결과를 알려주고 끝이에요. 네. 거의 그 수준에서 끝납니다. 왜냐하면 그 이상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정말 치명적인 게 발견된 사람들은 저희가 일부 한 1, 2% 정도의 저희가 콜을 해서 이 노티를 합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그 이상의 서비스를 좀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. 네, 기업이 그러니까 그 건강검진에 해당하는 돈을 내지만 거기서 뭔가 사후적으로 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돈을 쓰진 않아요.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관리까지 이렇게 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을 써서 뭔가 결과를 내면은 또 이제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연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보험의 하나의 단일 체계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뭔가 하려면 뭔가 큰 결정을 해야 돼요. 큰 결정을 해야 돼도 굉장히 무겁습니다. 그렇죠. 네, 무겁고 그럼 이거 건강공단에서 기업들이 임직원 건강관리를 잘한 기업들한테 보험료를 뭐 그럼 1% 지금 건강보험료라는 게 기업이랑 반반 내잖아요. 그 직원이랑 네. 반반 내는데 4.5% 뭐 이런 식으로 4.5% 그럼 그거를 이제 뭐 0.5%씩 깎아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기업의 인센티브가 되는 거예요.